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구독자 메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메일이 왔어요. 노상범 구독자님 메일인데요. 안녕하세요. 모카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기도 하고 컨텐츠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몇 자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타페와 소렌토 누가 더 크나 입니다. 모카에서도 산타페 출시 초기에 산타페 크다 이러면 누가 팰리세이드 사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상하게 차가 작아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 가운데만 볼록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서 그런지 옆에서 보면 뒤로 갈수록 위가 낮아져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소렌토는 볼수록 차가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 Q1 산타페와 소렌토에 가는 누가 더 크나? Q2 산타페와 소렌토 실내 공간은 누가 더 크나? Q3 산타페가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작아 보이는 이유는 둘 다 좋은 차지만 재미삼아 비교 한번 해보는 것으로 라이트하게 컨텐츠 다뤄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그래요. 질문 1 누가 더 큰가? 요거 애매하죠. 요거 애매합니다. 이거 단순하게 숫자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형상이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자동차 이게 더 크다 해도 범퍼 끝에 이만큼 더 튀어나오면 이게 큰 차로 나옵니다. 그거 빼고 나면 그러면 실제로는 작은 차도 있고 높이가 이 차가 더 높아요. 근데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고 삐죽 튀어나온 곳만 길면 뭐예요? 실제로 쓸 공간이 커야지.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차 앱을 제가 쓰는데 요거 클릭하면 차를 바꿀 수 있어요. 차를 바꿔서 이렇게 선택해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24년식 프레스티지 7인승 산타페 하이브리드 24년식 익스클루시브 7인승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둘을 비교해보니까 100만원 차이 나네. 산타페가 100만원 더 비쌉니다. 크기가 이렇게 비교돼요. 이미지랑 색상이랑 이렇게 바꿔가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여기서 지금 회색이 산타페, 여기 파란색이 소렌토거든요. 산타페 속에 소렌토가 쏙 들어가요. 약간의 이미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쏙 들어갑니다. 높이 차이, 전장 차이도 있죠. 지금 산타페가 소렌토에 비해서 조금 더 전장도 길고 높이도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산타페가 모든 면에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더 큰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외관상으로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실내 공간은 누가 더 큰가? 실내 공간은 여기다가 사람을 앉혀보면 되겠죠. 1열에 이렇게, 2열에 이렇게, 3열에 이렇게 앉게 되겠죠. 1열과 2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가만 보면 여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앞유리가 산타페가 조금 더 앞에서 시작하고 각도도 조금 더 서 있어요. 소렌토가 조금 더 날렵한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열에 앉은 사람의 시트 포지션은 소렌토가 조금 더 뒤로 와야 돼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차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2열, 3열이 공간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 라는 거죠. 특히 3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3열은 소렌토는 뒷부분이 이렇게 깎여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도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해서 3열에 앉아봤는데 똑같이 제가 앉아봤을 때 소렌토 머리 공간이 훨씬 더 작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외형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 아니거든요. 불과 15mm, 25mm 밖에 안 작잖아요. 그런데 실내 공간은 훨씬 작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산타페하고 팰리세이드를 잠깐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하죠. 뭐 팰리세이드가 수치상으로는 훨씬 크긴 한데 근데 이건 정말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팰리세이드 공간을 보면 물론 더 큰데 이 앞부분, 이 범퍼와 그릴 부분이 더 큰 거고요. 유리가 시작되는 시점은 사실상 같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 이 트렁크 끝부분, 이 범퍼 부분이 긴 거지 외관에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트 포지션. 시트 포지션에서 팰리세이드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산타페는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엔진 마운트가 낮아졌어요. 엔진 마운트가 낮아진다는 건 보닛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도 그만큼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아보면 팰리세이드하고 산타페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산타페가 훨씬 낮은 차로 느껴집니다. 그 얘기는 뭐다? 머리 위 공간은 훨씬 더 넓은 차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3열 시트는 조금 더 달라요. 산타페를 3열에 놓고 앉아보면 팰리세이드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폴드 앤 다이브라고 해서 산타페의 경우는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접었을 때 시트 방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접었을 때 높이가 꽤 높게 유지돼요. 기본적으로 시트가 더 높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3열에 시트 폴딩을 했을 때 그 위에 앉아보면 산타페와 팰리세이드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산타페가 짐도 더 많이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팰리세이드하고 산타페를 비교해보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겠지만 굳이 팰리세이드로 갈 이유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 대체 왜 산타페가 볼수록 작아 보이나? 산타페가 작아 보이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소렌토가 좀 커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대체 왜 그럴까? 이거 몇 가지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산타페 디자인을 보면요, 유리 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유리 부분은 검정이잖아요. 검정색으로 블랙아웃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면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철판일 텐데, 유리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철판은 더 작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산타페와 소렌토 지금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유리를 전부 없애고 차체색으로 전부 칠하고 비교하면, 이러면 산타페도 작아 보이지 않죠? 소렌토보다 오히려 커 보이실걸요? 그래도 여전히 작아 보이시나? 산타페 디자인 언어를 보면요, 소형차 같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BMW 미니 이런 자동차 같은 느낌입니다. 미니를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느낌이 랜드로버 같은 차에도 있어서 랜드로버도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차들이죠. 작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외관을 보면요, 최근에 소렌토 같으면 이 램프가 차체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이만큼 크다. 그리고 가장 윗부분에도 가로로도 램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넓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스타맵 시그니처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큰 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죠. 게다가 생각해보면요, 유리가 큰 차라고 하면 대체로 소형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모닝, 유리창이 상당히 크죠.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소형차로 만들어지는 차들은 실내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 답답함을 줄여야 돼서 유리를 좀 크게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소형차는 차체가 작으니까 똑같은 크기의 유리더라도 유리 비중이 더 커지죠. 그리고 대형차는 유리보다는 필러 크기를 아주 굵고 든든하게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럭셔리 세단 같은 거 보세요. 롤스로이스 보세요. 필러 큰 거. 와,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뽑는 경우가 많은데, 벤틀리 플라잉 스퍼 같은 거 보세요. 뒷좌석 유리 보면 와, 유리창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고급차로 갈수록 차체에다 뭔가를 덧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화려한 배지라든지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제네시스 같은 차를 보면 막 차에 난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두 줄 램프가 막 지나가고 깜빡이도 두 줄이고 거기 크롬 덧붙이고 이런 화려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고급차라고 우리 머릿속에 새겨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차는 소형차처럼 미니멀리즘으로 단순하게 디자인하니까 이건 소형차인가? 라고 다가서게 되는 거죠. 물론 가까이 가서 보면 오, 크네 이렇게 느낌이 들겠지만. 그리고 산타페를 보면요, 특징이 있죠. 휠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휠이 상당히 큰데 지금 21인치 휠이 들어가요. 21인치 휠을 껴도 그 밖으로 타이어가 더 큽니다. 전체 타이어의 직경을 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보고 나면 차가 또 작아 보입니다. 휠이 커질수록 차는 작아 보여요. 한번 몬스터 트럭을 보세요. 바퀴가 이만하고 그 위에 트럭은 조그만할 것 같잖아. 근데 그 위에 트럭이 정상적인 트럭 크기입니다. 바퀴가 그냥 클 뿐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것도 이 산타페 휠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더 키워서 요 휠을 정상적인 휠 크기로 줄이면, 그럼 차체 크기는 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나 멀리서 차를 봤을 때 이 차의 크기를 가늠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 차의 차체 크기를 어림짐작하게 되는데, 휠 사이즈는 대충 모든 차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휠 사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니까 그냥 차체는 더 작아 보이는 거죠. 물론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자, 그럼에도 저희가 이번에 산타페를 팔았습니다. 오늘 보냈어요. 단 6개월 만에. 와, 6개월 만에 차 파는 건 지금 처음이지 않나? 사실 이거 보내면서도 이거 보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모든 게 좋아. 디자인 깔끔해, 크기 커, 연비 좋아, 다 좋죠. 다 좋은데 직원들의 차인데 직원들이 잘 안 탔어요. 회사에 여러 가지 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타페를 제일 안 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6개월 동안 9,000km 탔습니다. 왜 그렇게 안 타나 보니까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회사 차니까 어디까지나 비용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다른 차들 보면 다 전기차거든요. 근데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니까 물론 연비는 좋은데 그게 전기 충전 요금에 비하면 또 너무 비싼 거예요.
가득 채웠을 때 산타페 하이브리드 10만원 들어가거든요. 전기차를 가득 채우면 한 2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뭐 물론 전기차 주행거리가 좀 짧으니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하면 한 3배 가까이 비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안 탑니다. 그리고 뭐 직원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엔진이 작동되는 그 느낌이 싫다 그래요. 공회전 때는 괜찮아.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갑자기 엔진이 부릉 하면서 깨어나서 왕 하는 그 과정이 나는데, 그때 갑자기 차가 확 깬다, 너무 낡은 차 느낌이 난다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딱 가속해보면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차가 왕 소리가 나고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나가는 느낌, 그 느낌을 요즘 젊은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뭐 전기차 시대는 아무래도 이 체험을 해보는 것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를 선택하기 어렵게 되고, 전기차로 한번 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때도 이 전기차가 가솔린차 못지않게 좀 편하고 승차감도 좋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뿅뿅 튀어나고 막 울컥울컥 감속되고 이런 일 없이 정말 느긋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무난한 전기차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들게 되네요. 갑자기 왜 기승전 전기차?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도 또 딴 데로 샜네. 지금 질문해주신 소렌토와 산타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 산타페가 큽니다. 야, 근데 참 희한하네. 근데도 판매는 역시 소렌토가 더 잘 되네요. 산타페 대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왜 소렌토가 더 잘 팔리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